사전 예약 기간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의 이 할인율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3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새벽 2시, 바로 오늘이죠,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3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애플워치 7까지 한꺼번에 4종의 기기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아이패드 9세대, 애플워치 7은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폰 13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가격과 사전 예약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먼저 각 모델별 색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폰 13과 미니는 레드,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 블루, 핑크까지 이렇게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블루 색상이 용달 블루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그라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까지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여기서 일단 시에라 블루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5.4인치 OLED가 탑재되고 해상도는 476ppi로 아이폰 12 미니와 동일하고요. 아이폰 13은 6.1인치 OLED가 탑재되고 해상도는 460ppi로 역시 아이폰 13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일반이 아이폰 12에 비해서 28% 더 밝아진 800니트이고 HDR 동영상 시청 시에는 전작과 동일한 1200니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역시 전작과 동일하고 아이폰 13과 동일한 6.1인치 OLED가 탑재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 역시 전작과 동일한 6.1인치 OLED가 탑재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아이폰 13 프로에도 120Hz 가변 재생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저 10Hz까지 낮아지는 가변 재생 기술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밝기는 전작보다 밝아진 1000니트이고 HDR 영상을 볼 때는 1200니트까지 밝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전면 카메라가 포함된 페이스 ID 센서, 즉 노치라고 하는 부분이 전작 대비 20% 가까이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전 모델이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센서 중앙에 있던 스피커가 삼성의 갤럭시처럼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사이로 위치를 옮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입니다. A15 바이오닉을 탑재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아이폰 13 프로의 성능이 약간 다릅니다. A15 바이오닉은 15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되었고 6코어 CPU가 탑재되었습니다. 경쟁 모델 대비 최대 50% 빨라졌다고 하는데 퀄컴을 말하는 것인지 삼성 갤럭시 21을 말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GPU 부분이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다릅니다.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는 4코어 GPU가 탑재되고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5코어 GPU가 탑재됩니다. 그런데 애플은 항상 이벤트에서 AP의 성능 향상을 전작 대비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경쟁 제품 대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성능 향상은 조금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겠죠. 애플의 AP 설계 능력은 최고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한계에 왔나 아니면 독점 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16코어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서 AI 성능이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램은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이 전작과 동일하게 4GB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는 6GB가 탑재되었고요. 프로 역시 전작과 동일합니다. 애플 원가 절감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저장 용량은 아이폰 13과 미니 모델이 64GB가 사라지고 128GB, 256, 그리고 512GB 용량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128기가, 256기가, 512GB까지 있고 여기에 추가로 1TB 용량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용량이 다양해서 좋긴 한데 1TB 용량이 가격이 얼마일지 끔찍하네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3과 미니는 전작과 동일한 12메가픽셀 듀얼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화소수만 같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조도에서 밝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센서 부분이 커졌고요. 그래서 전작 대비 47%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작에는 와이드의 광학식 OIS가 탑재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 프로에 탑재되었던 센서 시프트 OIS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도 전작과 동일한 12메가픽셀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도 바뀐 것이 많습니다. 일단 와이드는 밝기가 f1.6에서 f1.5로 더 밝아졌고요. 센서의 크기도 더 커졌고요. 그리고 망원은 f2.2에서 f2.8로 더 어두워졌고요. 울트라 와이드는 f2.4에서 f1.8로 정말 밝아졌습니다. 여기에 망원과 와이드에는 듀얼 OIS가 탑재되어 있고 와이드에는 추가로 센서 시프트 OIS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로레스라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능을 아이폰 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일본 카메라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128GB 모델은 4K 30프레임으로 프로레스 동영상을 찍을 수 없고 FHD 30프레임으로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출시하겠죠. 그리고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공통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스마트 HDR4로 변경되었고요. 여기에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되어서 고성능 방송용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가능했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FHD 30프레임으로 화질 제한이 걸려 있는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13에서 바뀐 것 중에서 가장 반가운 것은 배터리 용량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13 미니의 배터리 용량은 2406mAh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179mAh 커진 용량이고요. 아이폰 13과 프로 모델은 동일한 용량을 사용하는데 전작 대비 280mAh 증가한 3095mAh의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맥스가 정말 커졌는데요. 전작 대비 665mAh 증가한 4352mAh의 용량이 탑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맥스는 어느 정도 용량이 커진 느낌이 드는데 프로와 일반 모델은 겨우 3000mAh 용량이라서 전작 대비 실제 사용 시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입니다. 애플에서 말하는 것은 미니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1.5시간 더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2.5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프로와 프로 맥스도 각각 전 모델 대비 1.5시간 그리고 2.5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와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늘어난 용량만으로 사용시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5나노 공정에서 제작된 A15 바이오닉의 전력관리 성능과 가변 재생률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용성에 따라서 사용시간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추석만 아니면 1차 출시국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차 출시국에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의 사전 예약 일정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출시일은 10월 8일이고요. 이것은 이미 애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출시 가격은 아이폰 13 미니가 용량은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인 95만원부터 시작하고 아이폰 13 역시 마찬가지로 10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는 전작과 동일한 용량과 가격입니다. 135만원부터 시작하고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해서
1TB의 가격은 무려 21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의 이 할인율이 통상적으로 10% 이상은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무난하게 10%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15% 이상의 할인율을 예상하기도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제가 예상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10에서 12% 정도로 할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이 아이폰 12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동차로 치면 풀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 모델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과 심지어 가로 세로 크기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두께가 다르고 페이스 ID 센서 크기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가 바뀌어서 액정 보호 필름과 케이스는 공용으로 사용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폰 11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iOS 15로 업그레이드 되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만한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애플 이벤트 아이폰 1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